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앤비나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거 정말 많이 쓰시죠? 오늘은 바로 이 공유 경제가 어떻게 우리 지갑 사정을 확 바꿔놓고 있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스마트한 경제 원리를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왜 똑같은 도시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에어비앤비가 호텔보다 훨씬 싼 경우가 많을까요? 바로 이 당연해 보이는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공유 경제의 거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총 5단계를 거쳐볼 거예요. 먼저 공유 경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매력적인 건지 알아보고 그 성공의 핵심 비결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에어비앤비와 차량 공유 사례를 보면서 이 비밀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돈을 아껴주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유 경제에 참여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공유 경제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그 근본적인 매력이 대체 뭘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좀 딱딱한 정의인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효용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쓸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차가 하루 24시간 중에 22시간을 그냥 주차장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건 쓸모가 거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공유 경제는 바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자원의 쓸모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그걸 돈으로 바꿔주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시스템인 거죠.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공유 경제에 참여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첫째도 둘째도 바로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고요. 또 내 스케줄에 맞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예약하고 필요할 때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쓰는 이유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체 공유 경제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마법의 비밀이 바로 여기 두 번째 섹션에 있습니다. 바로 중간상이 사라졌다는 것. 이 직접 연결의 힘이 모든 걸 바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던 옛날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죠.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공급자가 있고요. 그걸 사용하는 우리 같은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항상 여러 단계의 중간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중간상들은 당연히 자기 몫을 챙겨갔고요. 그런데 공유 경제가 바로 이 중간에 낀 사람들을 과감하게 싹 없애버립니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만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바로 이게 모든 혁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와, 이 직거래 장터라는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왜 산지 직송 농산물을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중간 유통 과정이 없으니까 더 신선하고 더 싸잖아요. 공유 경제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버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중간상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비용이 줄어들어요. 둘째, 그렇게 아낀 돈이 중간에서 새지 않고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원리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례죠. 바로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시장에서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다 말해주죠. 호텔이라는 거대한 중간상이 있을 때는 높은 가격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집주인과 여행객이 직접 연결됩니다. 그 결과 손님은 싸게 잘 수 있어서 좋고 집주인은 놀고 있는 방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정말 완벽한 윈윈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비용 구조를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집주인은요, 자기 집을 플랫폼에 올리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예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만 양쪽에 약간의 수수료를 낼 뿐이죠. 호텔을 짓고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마케팅하는 데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싹 사라졌으니 가격이 저렴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겠죠. 자, 이제 이 똑같은 성공 공식을 공유 경제의 또 다른 거대 시장이죠. 바로 교통 분야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도 과연 이 중간상 제거라는 마법이 통했을까요? 50%. 와,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연구에 따르면요, 차량 공유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매달 쓰는 교통비를 무려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교통비로 30만 원을 썼다면 15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강력한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교통비를 어떻게 절반씩이나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차를 쓰니까 당연히 운행거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름값도 아끼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불필요한 운전 자체가 줄어드니까 사고 위험과 관련된 비용까지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공유경제의 원리와 여러 사례들을 하나로 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유경제로 끌어들이는 그 단 하나의 결정적인 힘, 바로 궁극적인 동기가 뭔지 밝혀볼 시간입니다.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정말 명확하게 연결됩니다. 1단계, 중간상을 없애요. 그랬더니 2단계, 비용이 줄고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금전적인 이익이 3단계,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공유경제에 참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돈을 아끼고 버는 이 혜택이 그냥 있으면 좋은 보너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을 계속해서 돌게 만드는 핵심 연료, 즉 인센티브 그 자체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완벽한 윈윈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차에 빈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든 그 자리에 타는 사람이든 내 집에 남는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든 그 방에 묵는 사람이든 모두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구조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강력한 무기, 중간상 제거라는 이 아이디어를 다른 산업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금융상품이라던가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는 농산물 시장은 또 어떨까요? 과연 어떤 산업이 또 한번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